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우리가 왜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웃으면 건강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면 엔돌핀도 나오고 엔케팔린도 나오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줄어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웃어야지 생각하고 억지로 웃어도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지친 월요일이 되겠지만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활기차게 한 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 시청하시면서 미래 대비책까지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장석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께서는요, 든든한 노후 준비, 제가 급여보험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노후 준비는 해도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너무 늦었지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제가 급여는 가입 문턱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내용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누가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어? 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 궁의 장석현입니다. 퇴직은 짧아지고 있고요. 우리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져 줄 제가 보험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가급여 보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상품인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이 재가급여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먼저 선행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기요양 등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건강보험료 내실 때 고지서를 한번 보시면 건강보험료로 산출되는 금액이 따로 있고 그 밑에 장기보험 요양료라고 해서 나가는 금액이 일정 부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계신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장기요양보험은 뭐냐?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세를 기준으로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노인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알츠하이머 혈관 질환 그리고 이 혈관성 치매, 그러니까 치매와 뇌혈관과 관련된 질병이 생기게 되셨을 때 그리고 65세를 넘어가신 분들은 이런 노인성 질환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재해,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나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원인을 따지질 않습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 장기요양 등급을 지급받게 되실 텐데 이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5등급은 경미한 단계, 그리고 1등급은 좀 심각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셨을 때 필요한 보험이 바로 재가급여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장기요양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장기요양 등급이 1등급에서 총 5등급 그리고 플러스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또 받게 되는 등급,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따지자면 총 6개의 등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때 1등급에서 2등급이신 분들은 재가급여 서비스라는 걸 나라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급여 서비스를 같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설급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입소 정원이 5명에서 9명 정도 되는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라고 해서 이런 노인 요양 시설을 아주 저렴하게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노인 요양 시설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인 곳에 또 나라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양원, 요양병원 정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시설급여 말고 재가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을 하거나 아니면 복지용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체가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정부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야간 간병이 필요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와서 요양을 해주고 그리고 단기간 보호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또 확인하는 이런 방문 간호 그리고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간병인이 나와서 방문 목욕 이런 재가급여 그리고 시설급여를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1, 2등급은 재가 플러스 시설급여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고 4등급에는 3, 4, 5등급은 재가급여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3에서 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서 3, 4, 5등급이신 분들도 이런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장기요양 이 등급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문조사를 일단 1차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65가지에 대한 항목조사와 25가지에 대한 욕구조사를 통해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점수를 산정해서 물론 이 사이에 이제 병원을 다녀오셔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판정을 하게 되고 여기서 1에서 5 혹은 인지지원 등급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등급외로 분류가 돼서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기요양 등급에 해당하는 지원자 수는 얼마고 그리고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등급 요양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 중에 일부를 좀 발췌해 왔습니다. 자, 내가 65세 이상이신 분이 일상생활이 조금 불편해서 이 장기요양 등급에 신청을 하신 분이 100만 명 가량 되고요. 그 중에 1에서 인지 지원 등급까지 그러니까 가장 경미한 단계에서 심각한 단계까지 총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무려 85만 명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85%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이 등급을 받게 되시는 건데 보시면 3등급에서 4등급이 23.7% 그리고 37.5%로 가장 많은 인원들이 이 등급을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장기요양 등급 받기가 좀 까다롭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높은 확률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이제 재가급여 보험을 받으실 텐데 이 재가급여 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그 친구분 내 월급 명세서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월급 명세서에 보시면 건강보험료,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동호회비 뭐 이런 것들이 항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나라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게 건강보험료,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이 세 가지거든요. 사실 나라에서도 충분히 이미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라에서 가입하는 건강보험료 의무적으로 납입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사에서 실손보험을 또 준비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급여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민간에서 실손 의료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나라에서 이제 적정 나이가 되면 연금이 지급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준비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거는 민간 보험에서 여태까지는 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치매 보험 같은 거 많이 가입하셨고, 그다음에 간병인 보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자, 이 장기 요양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 보험 중에 하나가 이 재가급여 보험입니다. 자, 따지고 보면 제2의 실손이라고, 그러니까 노후에 필요한 제2의 실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라에서도 인정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이런 보험들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병인 보험도 가입하고 뭐 이렇게 많이들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셨는데, 간병인 보험이랑 이 재가급여 보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병자 상품도 있긴 하지만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됩니다. 뭐 암에 걸리신 분들, 그리고 뇌혈관이나 이런 그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유병자분들은 가입이 불가능한 보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간병인 보험은 매번 간병인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 등급 처음에 승인만 받으면, 지원 등급만 받게 되시면 매월 고정으로 지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병인 보험은 병원에 또 입원을 하셔야 돼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 간병인이 필요할 때 매번 신청을 해야 되지만, 이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재가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설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자택에서 방문 목욕을 받으시거나 이런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바로 병원에 입원 안 하시고도 지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병인 보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갱신형 보험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 90세 만기 이런 비갱신 형태로도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유리한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이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을 전혀 받으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사망하셨을 경우에도 따로 책임 준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해지하게 됐을 경우에는 원금과 비슷한 해지환급금을 또 지급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사망하셨을 때도 책임준비금이 쌓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또 사망보험료로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병에 대한 보험은 많이들 준비를 하셨지만, 이 재가급여 보험이 간병보험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보험료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여성분 60세 기준으로 제가 산출한 보험료입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그러니까 집에서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를 받게 되셨을 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형태로 제가 설계를 좀 해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보험료가 5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지금 60세 여성분이거든요. 20년 납, 그리고 90세까지 보장을 받는 형태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치매보험 가입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형태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 보험료도 적정 수준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이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아서 보험금 지급 사례를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20년 3월 달에 계약하신 분이에요. 61세 남성분이시고요. 이 재가급여 보험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거든요. 제가 이 재가급여에 대한 상품들을 보고 약관을 따져보고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이 노인분들, 그러니까 60세 이신 분들한테 유용한 보험이다 판단하고 제가 이제 가입을 시켜드린 분이에요. 22년 1월 달에 뇌경색증을 진단받으시고요. 장기요양 등급을 3월 달에 3등급으로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매월 복지연구나 방문요양을 사용을 하게 되시면 매월 30만 원을 지급받게 되세요. 이분이 지금 90세까지 이 보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30만 원을 앞으로 29년 동안 받게 되시면 최종적으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또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 사례예요. 그 추가적으로 제가 뭐 간단한 서류 하나 안내드리면, 일단 질병이 확인되는 진단서,
그다음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다는 확인서만 일단 최초에 지급되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재가급여, 방문요양복지연구들을 사용했다는 이용 내역서만 제출하게 되시면 이런 그 서비스, 그러니까 보험금을 매월 지급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재가보험 가입, 제가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입하는 고지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325, 355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5년 이내에 기억상실, 인지능력 상실, 노쇠, 언어장애, 행동장애, 마비 증세 이런 정신적 장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입원하고 수술하셨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7일 이상 그리고 30일 이상 투약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 보고요. 그리고 5년 이내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이런 뇌질환이나 치매가 있었는지 봅니다. 자, 그다음에 3개월 이내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이런 것들로 병원에 가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암이란 얘기가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가급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시는 분들도 가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런 재가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입할 수 있는 문턱도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재가급여 보험이 지금 판매가 된 지는 시간은 좀 오래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 보험으로 노후 준비를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부분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나중에 간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신 분들한테는 아주 제격인 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재가급여 보험으로 이 앞으로 노후 생활 좀 더 탄탄하게 준비하시길 권유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명한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르신을 부양하는 데에도 같은 속담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후에는 자식들의 손을 빌리는 게 물론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오늘 전략 들으면서 그 부담을 덜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장성재 전문가님 그리고 김진수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빈틈없는 보험 준비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엔 상황과 가입자, 질병과 치료법, 나이 등에 따라서 보험의 종류가 정말 많아졌죠. 다 필요한 것 같으면서 정말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도 들기도 하는데 현존하는 보험으로 나에게 꼭 맞도록 빈틈없는 보험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우리 장성재 전문가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원체 종류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게 맞는 보험을 하나 고른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보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화재보험, 건강보험, 간병인보험, 연금, 어린이보험 등 정말 많은 보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 보험도 좋은 것 같고 저 보험도 좋은 것 같아서 하나씩 가입하다 보면 좋은 보험이긴 좋은 보험인데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하시고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 보험 중 나에게 맞게 빈틈없이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험을 가입할 때 이 목적 너무나도 중요한데 좋아 보이는 보험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 보험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놓치지 않는 선에서 목적에 맞는 이 보험을 가입하는 전략 궁금한데 우선 이 구체적인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네. 올해 45살 여자 회사원분이셨습니다. 미혼이라고 하셨었고요. 앞으로는 결혼 계획은 없다라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주변 지인분들께 보험 하나씩 가입해달라고 해서 좋은 보험이다, 꼭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해서 저축 목적으로 종신보험도 가입했고 보장성 보험도 하나씩 가입하다 보니 4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납입하고 계셨던 시청자님이셨고요. 지인분들 부탁이라고 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지는 않고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보험들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셨었고요. 건강보험은 꼭 필요하니까 가입을 하셨고 저축으로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에는 크게 불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력으로는 혈압약을 복용을 하셨던 시청자님이셨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입되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A생명보험사에서 종신건강보험 가입을 하셨었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반 사망보험금 3천만 원, 암진단비 600만 원, 상해 질병 수술비 100만 원, 30만 원, 그리고 상해 질병 실손 의료비 5천만 원, 통원 30만 원으로 구성을 해 놓으셨었고요. 납입보험료로는 12만 3,500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15년 납, 종신, 그리고 특약들은 80대로 구성되어 있었던 보험이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요, 종신보험에 암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실손 의료비까지 구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미혼이라고 하셨고 결혼 계획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되어 있는 특약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일반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 목적은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있을 경우 아닌 배우자가 있을 경우 가입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 계획이 없다라는 건 자녀 계획도 없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만 놓고 봤을 때는 이분께는 맞지 않는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보험에는 실손의료비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지하시면 안 되고 또 가입하시고 병원을 다녀오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환 실손으로 실손의료비 보험을 단독으로 요즘 실손으로 바꾸셔서 보험료를 내리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 보험 살펴보게 되면요. 비손해보험사에서 암보험 준비하셨습니다. 암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진단비 2천만 원, 암수술비 300만 원으로 구성을 해 놓으셨고요. 보험료는 7만 100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로 구성을 하셨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암진단비, 유사암진단비, 암수술비까지 잘 가입하셨고요. 20년 납 100세까지도 잘 구성을 해놓으셨고 가입금액, 보험료까지 모두 잘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험 살펴보게 되면은 C손해보험사에서 간편보험 준비를 하셨고요. 암진단비 1천만 원, 유사암진단비 1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 질병상해 수술비 2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엔드 수술비로 구성을 하셨고요. 납입보험료로는 11만 3,200원 납입하고 계셨고 20년 납 90세 만기로 구성을 해 놓으셨던 보험입니다. 세 번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으로 구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셔서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시청자님께서는 혈압약을 복용 중이지만
암은 혈압약 복용 중이라고 고지를 하고 일반암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보험에 암진단비가 있어서 높은 보험료로 구성을 해 놓으셨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2대 진단비를 살펴보게 되면은 보장 범위가 좁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만 구성을 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대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예를 들기 전에 2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게 되면요, 협심증으로 수술하게 된다면은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협심증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 구성만 하는 것보다는 수술비까지 같이 구성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진단비는 빼고 2대 진단비와 각종 수술비로 다시 재구성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보험 살펴보게 되면은 D생명보험사에서 보험 준비를 하셨고요. 사망보험은 5천만 원, 그리고 보험료로는 15만 8천 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20년 납 종신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은 5천만 원으로만 구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아마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주변 지인 설계사분들께서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많이 판매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주의점 몇 개 말씀드리면, 저축보험은 먼저 꼭 종신보험이란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저축 목적도 같이 두고 가입하실 때는 납입 기간을 꼭 짧게 두고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20년 납으로 구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보통 종신보험은 완납을 한 뒤 해지환급률이 100%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시청자님께서는 15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납입하시고 20년 뒤 원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축 목적에는 많이 벗어나는 보험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 맞지 않는 보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납입 기간을 길게 두는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이 아닌 순수 사망보험금의 목적을 갖고 계실 때 길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입하신 보험 전부 다 살펴봤는데요. 시청자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계시고 혈압이 아닌 다른 질병을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시청자님께 이 보험 맞는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청자님 상황이랑 목적이 많이 벗어나는 보험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르게 리모델링이 필요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 함께 만나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나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들을 좀 가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혈압약 복용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암 관련 보험들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해결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떻게 리모델링 도와드렸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A생명보험사에서 기존에 있던 보험을 전환 실손을 해드렸습니다. 상해 질병 입원비 5천만 원에 통원 의료비는 20만 원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월납보험료는 17,600원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5년 납 1년 갱신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먼저 4세대 실손으로 구성을 해드리면서 보험료는 많이 내려드렸고요. 기존에 가입하셨던 실손은 2세대 실손으로 4세대 실손보다는 좀 더 많은 보장이 있지만 1세대, 2세대 같은 실손 경우 보험 갱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청자님 같은 경우 혈압 빼고 병원을 크게 다니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셔서 보장보다는 보험료를 절감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험 살펴보겠습니다. B손해보험사에서 암보험.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유지를 하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시켜드렸고요. 다음으로는 C손해보험사에서 간편보험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화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씩 구성을 해드렸고요. 질병상해 수술비 3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엔델 수술비까지 구성을 해드렸고요. 납입보험료로는 12만 3,500원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와 뇌졸중으로 보장 범위가 좁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또 재수술을 받게 된다면 계속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까지 같이 구성을 해드리면서 뇌와 심장의 보장을 튼튼하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암진단비는 기존에 5천만 원 잘 가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간편보험에 암진단비는 빼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90세 만기로 구성을 해놓으셨는데 100세까지 구성을 해드리면서 이대진단비, 수술비 모두 빈틈없이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보험 리모델링 도와드린 거 살펴보게 되면은 D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 준비해 드렸고요. 일반 사망보험금 2천만 원, 그리고 보험료로는 월 20만 원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5년 납 종신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님께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게 종신보험을 설계해 드렸는데요. 5년 납으로 가입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신보험은 완납을 했을 때 해지환급률이 100%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100%가 안 되는 상품도 있으니 가입하실 때는 꼭 꼼꼼하게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5년 뒤 완납을 하게 된다면은 해지환급률이 100%가 됩니다. 그 후에는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금리로 해지환급률이 해가 지날수록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저축 목적도 가지고 있는 상품이며 나중에 시청자님께서 완납 후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해지하셔서 목돈으로 찾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험은 종신보험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과 리모델링 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전에는 일반암 진단비 6,600만 원 가입을 하셨었고요.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후에는 암 진단비는 조금 줄었지만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뇌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좀 좁은 뇌졸중 진단비로 2천만 원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리모델링 후에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 각각 2천만 원, 1천만 원씩 구성을 해드렸고요. 심장 같은 경우에도 보장 범위가 좁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보장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각각 2천만 원, 1천만 원씩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수술비도 조금 더 보강을 해드렸는데요.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걸 30만 원, 엔대 수술비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비는 동일하게 100만 원씩 구성을 해드렸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순수 종신 목적에만 맞춰져 있던 사망보험금 8천만 원을 종신과 저축까지 같이 구성해 드리면서 2천만 원으로 구성을 해 드렸습니다. 보험료는 46만 4,800원에서 41만 1,200원으로 보험료 역시 조금 더 절감을 해 드렸고요. 시청자님께서 종신보다는 보장과 저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줄었으나 시청자님께 맞는 보험으로 설계를 해 드렸고요. 보장성 보험 역시 보장 범위부터 보장 기간 더 꼼꼼하게 챙겨드리면서 보험료까지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전후 내용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 보장 내용들이 훨씬 더 촘촘해진 것 같고요. 현재 이 시청자분의 상황이라든지 건강 상태에도 훨씬 더 맞는 전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점이 있다면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은요. 보험 종류는 엄청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는 지금 내 상황과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나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간편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간편보험을 가입하셔서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교통법이 바뀌면서 운전자 특격도 바뀌었는데 예전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 이처럼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하고 계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때는 믿을 만한 설계사와 상담 후 꼭 자기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라고 하지만 내게 맞지 않는 보험이라면 좋지 않은 보험이 될 수도 있겠죠. 꼭 본인 상황에 맞는 보험들,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입니다. 은퇴는 빨라지고 노후가 길어지면서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죠. 개인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험인데요. 보험을 통한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현명할지 관련해서 우리 김진수 전문가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보험으로 연금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시청자님들께서 연금보험, 그다음에 연금저축보험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두 보험에 대한 차이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복리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똑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말정산하실 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과세 이연 상품입니다. 즉 나라에서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준다라기보다는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거를 나중에 노후에 이제 연금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목돈을 찾을 때에는 기타 소득세가 발생하는 과세 이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계실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도 못 받고 나중에는 세금까지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차이점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잘못 가입할 경우에는 손해가 또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구체적인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시청자님 같으신 경우는 35살 여성분이셨고요. 주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그만두신 지는 대략 한 3년 정도 되신 시청자님이셨어요. 우선 보장 내용에 대해서 살펴드리기 이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나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인 설계사분께서 하나를 제안을 해주셨어요. 내가 살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 연금 전환을 하기 이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도 지급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노후에는 연금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입하신 보험이었습니다. 예, 살펴드리면요. 보험료는 20년 납, 그다음에 주계약 같은 경우에는 종신으로 되어 있고 특약은 이제 80세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2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어린 나이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2억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암진단비 3천만 원, 그다음에 뇌출혈 진단비 3천만 원,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3천만 원과 상해 질병 종수술비 1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요. 이 상품은 사실 종신보험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사망을 했을 때 나오는 종신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특약 같은 경우에는 만기도 지금 80세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보장 범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죠.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청자님 같으신 경우에는 만기도 짧은 데다가 그다음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도 많이 협소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나중에 연금 전환을 이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절대로 연금 전환을 하시면 안 되는 상품입니다. 이 연금 전환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전환을 하실 당시에 계약자 적립금을 가지고 즉시연금으로 가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약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 특약 같은 경우에는 적립이 되지 않는 특약들입니다. 즉 사망보험금 대략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만 적립이 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기대연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 지급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연금저축보험입니다. 10년 납이고 보험료는 지금 30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보험을 계속 가입을 하고 계시면 나중에 비과세 혜택도 못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세금까지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해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보험은 해지를 하실 때 그냥 해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해지를 하시게 되시면 나라에서는 앞에서 이제
그 세제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금액의 16.5%일 때는 기타 소득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세청에서 내가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지 않았다라는 증빙 서류와 함께 같이 제출을 하시고 해지를 하셔야 지금 있는 해지환급금이 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하시기 전에는 꼭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20년 납 20년 만기에 보험료는 무려 8만 원이라는 돈을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운전자 보험에서 넣을 수 있는 특약들은 다 넣으신 것 같아요. 보시면 뭐 상해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그다음에 상해 50% 이상 후유장애, 상해 수술비 골절화상 등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이유는 딱 특약 세 가지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그다음에 벌금 이 담보만 이제 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부가적인 특약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보험료가 지출이 되고 있으셨습니다. 그러고 저는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분이 실손 의료비가 지금 가입이 안 돼 있으신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나중에 가입을 해야 되는 상품을 가장 먼저 가입을 하고 꼭 필요한 상품은 가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나중에 가입할 보험을 먼저 가입했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 역시도 연금, 종신, 건강 다 보장돼 그러면 지금 당장 가입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 기본이 되는 건강보험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협소해서 네,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우선 이 리모델링 후를 보시면 좀 어지러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상품이 한두 개가 아니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워낙 다양하게 리모델링을 진행을 시켜드렸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1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입원 시 5천만 원 한도, 통원 시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손 의료비를 손해보험사 쪽에서 준비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진단비인데 이것도 손해보험사에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암진단비 5천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 각각 2천만 원씩, 그다음에 심장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해드렸고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도 각각 3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다음에 엔대 수술비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보험료는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2만 원밖에 하지 않아요. 게다가 20년 납 100세 만기로 딱 20년만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료 1원 하나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은 기존에 8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던 걸 제가 만 원으로 한번 끊어봤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 그다음 변호사 선비 7천만 원, 그다음에 벌금 3천만 원. 이 운전자 특약을 보장을 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대략 7만 원까지 떨어졌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분은 연금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변액연금을 하나를 준비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변액연금이라고 하면 사실 주식시장이 워낙 요동을 치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 변액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증 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가지고 있고요. 혹시라도 투자를 했을 때 높은 투자 수익률을 나타낸다고 하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년 납 기준으로 70세 연금을 개시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월납입 보험료 30만 원만 납입을 하셔도 7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시는 돈보다 2배 이상에 대한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이 시청자님한테는 유리한 연금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모델링 전후를 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진단비 3천만 원까지 보장이 안 됐던 게 5천만 원까지 2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셨던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진단비 수술비가 전부 다 없으신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씩 통 크게 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고, 연금 같은 경우에 기존에 50만 원을 납입을 했을 때 40만 원까지밖에 수령이 대략 안 됐던 거를 30만 원에서 납입을 30만 원을 하시고 70만 원까지 수령 받으실 수 있게끔 납입하는 보험료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받으시는 연금은 훨씬 더 늘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실손 의료비가 이제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드렸고 무엇보다도 보험료가 보장 범위는 늘어났고 보장에 대한 크기는 증액이 됐고 연금액도 늘었는데 총 납입하신 보험료가 58만 원에서 44만 4천 원으로 대략 한 15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부족했던 이 건강보험은요, 보장 내용들도 탄탄하고 비갱신으로 만기도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제일 많았던 이 연금도 정말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전략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건강보험도 본인한테 맞는 보험을 먼저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금저축보험이 필요하겠지만 주부이신 분들 같은 경우 또는 일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이 아니라 연금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것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짚어주신 이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은요, 특징이 확실하게 다르니까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보험 준비할 때 실손, 건강보험, 종신만 가입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보험은 여러 가지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노화로 인해서 병원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게 된다면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야겠고요. 또 상해 병력이 있어서 종합보험에서 상해를 빼고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운전자 보험에 상해 보험을 넣어서 운전자와 상해 보험을 같이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치아가 손상돼서 치과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치아 보험도 전략적으로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가게를 운영 중이신 사업자분들께서 혹시 모를 화재에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재 보험도 꼭 필요하겠고요. 노후를 위해서 연금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보험에는 수십 가지 보험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꼭 보험을 살펴보시고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 건강 상태 아니면 뭐 처해진 상황 그리고 뭐 미래를 위한 보험까지 종류는 정말 다양하니까요. 내게 맞는 전략들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도 만나보겠습니다. 이 갱신보험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갱신보험이 있는 이유도 있겠죠. 무조건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일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무조건 안 좋은 보험도 없고요. 무조건 완벽한 보험도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갱신형 보험을 최대한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필요하신 분들보다는 불필요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갱신형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65세가 넘으신 분들, 65세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기에는 사실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갱신 주기가 5년이나 10년으로 짧은 갱신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최장기 20년에서 30년까지도 갱신 주기를 가진 갱신형 보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65세에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85세, 95세까지는 보험료에 대한 변동 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갱신형 보험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비갱신형 보험으로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신 집안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추가로 단기간 내에 보장을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갱신형 보험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본적으로 비갱신형 보험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추가 가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갱신보험도 상황에 따라서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시면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